시장 가서 장을 봐도 네.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해서 그죠. 다시 가게 되는 그런 네.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식당도 그렇고요. 그쵸. 꼭 말 한마디라도 뭐 저렇게 하나. 예? 정 떨어지게 아니면 네. 예? 네. 그냥 다시 오고 싶지 않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네. 이거 봉투 드릴까요? 이런 거 네네. 지금 의무적으로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봉투를 유료로 하니까 네네. 환경보증금인가.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봉투 드릴까요? 이러면 그럼 내가 손으로 들고 가? 그냥 주면 되는 그냥 네 주세요 하면 끝나는데 그렇죠. 예, 예. 뭐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나중에 이제 그분 딱 봤다가 예. 이 편의점에 이런 데서는 그분한테 네. 좋은 서비스를 주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잔돈 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네 갈게?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아주 정 떨어지는. 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될 때 네. 거기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 네. 아주 살갑게 네. 잘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이렇게 뭐 냉랭하게 네. 이렇게 인심 없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될 때 네. 그분 볼 스트레스에 안 가게 돼요. 예. 그냥 예, 아우 가서 그 아저씨랑 또 신경을 하느니 네. 그냥 전화로 합시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왜 이렇게 안 오려고 하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갔는데 네. 사실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갔는데 기왕이면 주차장에서부터 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얼마 있을 거냐 여기는 어떤 물론 상황이 있겠죠. 근데 말도 기왕이면 이렇게 네. 이쁘고 좋게 네. 가는 말 곱게 오는 말 네. 곱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게 그냥 제가 그분한테 감정만 상하냐 그게 아니에요. 회사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우수 인재인데 위에서 말을 뭐 폭언을 하고 네. 굉장히 섭섭하게 말을 하거나 배려 없이 말해서 우수 인재가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진 않나요? 아니 뭐 제가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회의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회의할 그렇죠. 때 계속 뭐 아이디어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어떤 스무고개 게임. 그렇죠. 그 간부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예. 그 아이디어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그렇죠. 그게 나올 때까지 예. 계속 마라톤에 처음부터 그냥 그럴 거면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걸 또 좋은 말로 나름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답정너였어요. 그렇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맞춰서 뭔가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제되면 이 예를 들면 이 직원이 굉장히 우수 인재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이직을 종종 결심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인간관계가 표출되는 거는 말하기거든요. 말하기로 사실 사람이 감정을 상하고 혀 밑에 도끼가 있고 뭐 말로 사람을 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하기가 결국 모든 게 안 좋은 파국은 결국 사람 떠나고 인심 떠나고 돈 잃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보면 상대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내가 상대한테 스트레스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말하기에 대해서는 정작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말하기에 대한 건 별로 없죠. 내 말에 대한 거? 그렇죠.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정작 내가 그걸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꼰대가 말하기 하면서 자기가 꼰대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사실은 잘못된, 틀린, 나쁜 말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잘못된 말하기를 하는 분들께 이렇게 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인간적인 호감, 공감.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인간적 공감.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아봤더니 공감은 일단 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대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봉투 드릴까요? 의무지만 어쨌든 봉투를 줘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냥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틱틱 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분들,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일단 경청을 안 해요. 듣질 않는다는 거죠?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경청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네. 사실은 이제 바디랭귀지는 있죠. 네. 3L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요?
이렇게 리프트 눈썹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예, 루 쳐다보고 그다음 린 약간 기대면 내 말을 듣는 것 같죠. 이렇게. 예, 예. 그래?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거예요. 예, 표정이. 근데 그건 이제 바디랭귀지고 실제로 경청을 하려면 이거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통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찾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고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경청이 안 돼요. 공통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보통 공감이랑 공통점을 좀 착각하는데요. 공감은 진짜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사임당님하고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건 공감이고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뭐 저 문 누구입니다. 그러면 어디 문이세요? 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왜 팔까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공통점을 찾아서 뭐 하려고?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나만 그 얘기부터 하려고. 무슨 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으셔요? 나왔는데 저도 거긴데.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이제부터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얘기하는 거. 나 거기 몇 회인데 누구 뭐 이러면서 거기 몇 회인데. 어디 문씨세요? 뭐 이런 그렇죠. 사실 문씨는 본의 하나인데 김씨 씨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이유는 경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 경청을 안 하는 단어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저 이번에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일단 공통점을 찾아서 묵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청의 첫 번째는 차이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차이점.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될까? 왜 항상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흘러갈까? 만나기 싫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면 공통점을 찾아서 나한테. 그렇죠. 사실 차이점이 있으면요 사람이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들어요 2, 3분이라도. 근데 공통점을 찾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미 본 영화 또 보겠어요. 안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 나랑 뭐가 다를까? 이러면 2, 3분 궁금해서 듣는다니까요. 차이점에 집중. 차이점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역시 쉬운 단어를 써야 돼요. 쉬운 단어. 모든 이렇게 나쁜 말하기, 척하는 말하기는 이게 다 현학적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을 써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 이게 뭐 유행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현학적인 단어를 써서 또 정확히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써서 말 거리를 더 넓히는 거죠. 그냥 간격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거꾸로 하면 정말 사람끼리 더 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감 안 하는 거, 감사하지 않아서 그냥 이 자리를 되게 가치 없이 여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냥 내가 말을 확 낚아채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어려운 말만 하는 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졸리운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목수랑 얘기할 땐 목수의 언어를 써라.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나 세계적인 철학가들도 이게 되게 쉬운 말을 자꾸 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을 쓰면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다 알면 그 다음엔 그걸 어떻게 쉬운 말로 만들까 연구를 해서 쉬운 말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음식이 되게 좋다. 그러면 그걸 입에 먹기 좋게 이렇게 이유식처럼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면 그냥 날 것을 주죠. 배추가 몸에 좋다 해서 배추 한 입, 뭐 당근, 뭐 이렇게 생 것을 주는 거죠. 거친 거. 근데 진짜 자기가 몸에 좋은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맛있게 결합시키는 것까지 알면 뭐 먹어봤는데 숲 한 그릇인데 거기에 온갖 영양소가 담겨 있듯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맞아.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다. 예. 그런 걸 못 찾으면은 그렇죠. 대화의 진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상대랑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를 가져서 서로 배우고 뭔가 이렇게 그 지식을 공유하고 굉장히 감사한 자리잖아요. 내가 적어도 내가 보내는 시간들은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사실 상대가 나한테 무례한 말하기를 할 때는 그 기저에는 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쁜 말하기, 무례한 말하기 이걸 너무너무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돈 얘기를 했지만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시간에 대한 아까움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변호사들은 상담 시간별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하는 동안 비용이 나가요. 기업에서 이제 법무실장이시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 뭐 이 사람이 시간 가는 거에 따라서 받을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2시간이면 예를 들면 200만 원, 1시간 안에 끝내면 100만 원.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가서 뭐 넋두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럼 그냥 계속 그건 상담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시간에 대해서 되게 압축적으로 얘기해야 되게끔 훈련을 받았죠. 이거를 계속 원래는 그런 데 계셨어요? 그 저기 법무팀에 계셨어요? 저는 법무,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기획 뭐 이런 일들을 두루두루 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서 사내 법무를 오래 했죠. 미국 변호사세요? 네, 미국 뉴욕주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그게 그렇게 메모하실 만한 일은? 그건 뭐 이렇게 메모를? 그냥요. 이게 참 좋은 저 방식이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신사임당님 뵈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저요? 저 뭐 그런 거 없는데. 진짜 만약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주질 않으면 사람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경청,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좀 쉬운 말로 다 같이 알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크게 막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대화가 시작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 그 대화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그냥 딱 거의 시작할 때마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가서 앉았는데 나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야겠다. 뭐 그렇죠. 얼굴에 나오죠. 그런 거 다 티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말은 되게 준비가 중요해요. 저는 이 말하기를 시작하면 다이빙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속에. 그러니까 일단 말을 시작했으면 뭐 하다 말 수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뭐 수영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빙을 하려면 준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수영 전엔 30분 무조건 준비 운동. 말하기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나쁜 말하기가 준비 없이 말하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거 있잖아요. 특별한 일 없지 이거. 이 말 들은 사람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쑥 들어와가지고 특별한 별일 없지 이러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대답도 안 듣고 문을 닫아요 또. 특별한 일 없지 이런데 그냥 닫아요. 별일 없지. 그리고 뭐 카톡 같은 거에서도 별일 없지 해서 상대방이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나가버리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준비 없이 말하면 거의 이 돈을 쫓아내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말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말을 좀 하시는 분들, 내가 말솜씨가 좋다는 분들이 대부분 대형 사고를 쳐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순발력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요. 준비를 안 하고. 오히려 말이 어눌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말로 실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말 좀 한다. 는 분들이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많이 나죠. 생방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유튜브 하다가 뭐 라이브로 하다가 이게 말이 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하고 말하는 거는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멘탈도 딱 세팅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 말에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잘해서 나한테 되게 이득이 많을 거야. 반대로 내가 말을 잘못하면 되게 나한테 손해가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 어느새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스피치랑 다르다. 스피치는 이 아까 말씀드린 형식질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뭐 포즈, 뭐 이런 발음, 발성 이런데 말하기는 사실 사투리를 쓰거나 목소리가 좀 투박해도 진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네네네.